그녀는 남자의 삶의 열정이 아니라 계시처럼 들어오는 여자이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존재만으로 충분하다. 평온한 눈빛으로 그녀는 남자 마음 깊은 층을 건드린다. 그조차도 몰랐던 곳을. 그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은 깊이이다. 그것은 유혹이 아니다. 그것은 진실이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의 내면 어딘가가 자연스럽게 재정렬된다. 왜냐하면 그가 느끼는 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니라 인식이기 때문이다. 마치 그의 영혼이 오랜 저항 끝에 마침내 쉴 곳을 찾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왜 어떤 남자들이 특정한 여자를 결코 잊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 조용한 경험이 어떻게 사랑, 정체성, 진정한 연결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를 밝힐 것이다. 어떤 여자들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 그녀들은 폭풍처럼 들어오지 않고 공기를 바꾸는 산들바람처럼 들어온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다. 그녀들 안에 무언가가 당신의 내면 세계를 재정돈한다. 마치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그녀들이 지나간 후에도 남는다.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도 어떤 감각, 진동하는 기억, 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 그녀는 자신을 들리게 하려고 소리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침묵은 당신이 이름조차 몰랐던 부분들과 대화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모든 것이 느려진다. 당신은 판단받거나 관찰받는 느낌이 아니라 단지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 당신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아름다움이 아니다. 그것은 그녀가 존재하는 방식이다. 허락을 구하지 않지만 당신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는 그 평온한 존재감이다. 마치 흩어져 있던 무언가가 중심으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다. 칼 융은 이것을 원형적 각성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생각이 아닌 영혼에서 오는 감정적 기억.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공명이다. 그녀는 당신 안의 진짜 자신, 하지만 갑옷 뒤에 숨겨졌던 그 부분을 건드린다. 그래서 아무리 그녀를 잊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 당신이 끊으려 하는 것은 그녀가 아니라 진실되게 보였던 그 느낌이다. 만약 당신도 이 감정을 느꼈다면 댓글에 하트를 남겨라. 당신처럼 왜 어떤 여자는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남자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 이 조용한 진실을 이제는 큰 소리로 말할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당신은 그녀의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차분한 제스처에 반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몸을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에 반한 것이다. 당신이 잊으려 하는 것은 단순한 여자가 아니다. 그녀의 존재가 당신 안에 불러일으킨 평온의 상태이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조절이라 부른다. 융은 이것을 정신적 기억이라 부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은 이것을 집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당신의 혼란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당신의 혼란이 두려움 없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주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그녀는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아무것도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할 수 있도록 충분히 편안하게 해주었을 뿐이다. 어떤 남자들은 평생 아드레날린, 강렬한 불꽃을 쫓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그녀가 그 흔들림 없는 평온과 단단한 부드러움으로 나타났을 때 당신의 몸은 알았다. 여기가 바로 그곳이라고. 여기서는 소리치지 않아도 들릴 수 있고 숨지 않아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그 감각이 깨어난 순간 되돌릴 수 없다. 왜냐하면 그녀는 결핍을 자극하지 않는다. 그녀는 존재를 자극한다. 그리고 지금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진실을 인식하고 있다면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라. 이 감정적 연결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사랑의 심리학. 이 북이 왜 당신의 영혼이 어떤 여자를 당신의 머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보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다. 그녀는 빈자리를 채우려 하지 않았다. 약속도 확신도 주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온전히 고요하게 조용히 존재했다. 그리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열렸다. 당신이 그녀에게 반한 것이 아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준 감정적 공간, 그곳에서 당신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면도 방어도 없이 진짜 당신일 수 있었던 그 공간에 반한 것이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믿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당신은 믿게 되었다. 그녀의 에너지에는 어떤 저항도 저절로 풀리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다. 급하지 않게 고치려 하지 않으며 들어주는 그 모습은 당신에게 연약함이 약함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남자에게 진정한 쉼이란 외부의 침묵이 아니라 내면의 전쟁이 멈추는 것이라는 사실도. 칼 융은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완벽이 아니라 통합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느꼈던 것도 바로 그것이다. 통합. 그녀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자연스럽게 지닌 감정적 일관성 때문이었다. 그녀가 불러일으킨 그 감각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울려 퍼진다. 며칠 후에 아무 예고 없이 교통체증 속에서 한밤중에 당신 마음 깊은 곳에서, 그리고 만약 지금 당신 안에서 이 말이 울리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나는 나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이 감정을 인정하는 것이 당신의 진실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선택이야말로 모든 치유의 시작이다. 그녀는 떠났다. 어쩌면 그녀는 애초에 머무른 적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기억은 당신 안에 살아있다. 순간들의 회상이 아니라 감각으로서. 세상이 고요해질 때 여전히 맥박치는 부드러운 진동으로. 당신은 그녀의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가 당신 안에서 일으킨 변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여자들은 눈에 보이는 발자국을 남기지 않고 내면 깊숙한 메아리를 남기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신 안에 잊혀진 부분을 깨웠다.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죄책감 없이 느끼며 힘들이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그리고 이제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려 해도 당신 안에 무언가는 모든 것을 그녀가 느끼게 해준 그것과 비교한다. 집착이 아니다. 진실을 한번 맛본 후에는 환상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신이 방어할 필요 없을 때 어떤 사람일 수 있는지를 살아있는 기억으로 남겼다. 융은 그녀가 당신의 그림자 한 조각을 비추었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점은 그녀가 당신의 빛을 결코 지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억이 평범하지 않다고 느껴진다면, 영적이고 본능적인 것 같다면 화면에 나오는 QR코드를 스캔해라. 사랑의 심리학. 이 북은 왜 어떤 존재가 이야기보다 더 강한 흔적을 남기는지를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왜 어떤 여자들은 스쳐 지나가지 않고 깨어나게 만드는지를. 그리고 그 깨어남은 잊히지 않는다.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었다. 어떤 약속도 설명도 존재의 정당화도 필요 없었다. 그저 머무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녀의 존재 속에서는 침묵조차도 의미를 가졌다. 말과 말 사이의 공백마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나는 너를 보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바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의미였다. 당신은 전에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녀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진짜가 되어도 괜찮다는 안전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연약함이 두렵지 않고 부족함이 부끄럽지 않은 상태. 그녀의 존재는 방어의 긴박함을 사라지게 했다. 그리고 당신은 문득 알게 되었다. 당신은 결핍된 것이 아니었다. 억눌려 있었을 뿐이었다. 인정을 원했던 게 아니었다. 단지 판단 없이 품어주는 공간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결점은 수치가 되지 않았다. 그것은 당신 인간성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고 그토록 드물고 섬세하고 강렬한 수용은 당신에게 설명조차 어려운 방식으로 흔적을 남겼다. 칼 융은 그것이 당신 자신의 영혼과의 만남이었다고 했을 것이다. 그녀의 눈을 통해 본 당신 자신, 왜곡되지 않고 그저 드러났던 그 반영. 그리고 지금 이 말을 듣고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깨어났다면 댓글에 당신의 존재를 선물하라. 적어라. 나누어라. 때로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그 행위 자체가 깊은 치유의 문을 연다. 그리고 당신의 진실은 다른 누군가가 기다려왔던 빛일 수도 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은 자신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숨기지 않아도 되었고 괜찮은 척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당신의 진실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그것을 허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사랑 고백보다 더 강력했다. 그녀가 지닌 고요함은 너무도 진실되고 뿌리 깊어서 당신의 몸이 마음보다 먼저 반응했다. 그녀 곁에서 당신은 다르게 숨 쉬었다. 어깨에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잦아들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니다. 이것은 생물학이다. 몸으로 느껴지는 영성이다. 윤근 말하곤 했다. 여성성이 균형을 이룰 때 그것은 남성성을 온전함으로 이끈다고. 유혹이 아니라 의식 있는 존재로서. 그녀는 당신의 상처를 고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곁에 있어 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고요한 머물미, 당신조차 이름 붙일 수 없었던 아픔들을 치유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함께라면 취약해지는 것은 위험이 아니었다. 해방이었다. 당신은 처음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강함이란 늘 버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없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갖는 것임을. 그리고 지금 이 진실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다면 화면에 QR코드를 스캔해보라. 그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재회이자 감정의 흐름을 다시 여는 열쇠다. 사랑의 심리학, 이 북은 치유가 노력이 아닌 인식에서 시작되는 감정의 여정을 안내해 줄 것이다. 당신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다. 정말 당신을 붙잡은 것은 일관성이었다. 그녀가 느끼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녀는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어떤 말보다 강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드문 감정적 안정감은 당신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왜냐하면 당신도 자신을 완성시켜줄 누군가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줄 누군가를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근 말하곤 했다. 영혼은 분열이 아닌 통합을 원한다고. 그리고 당신이 이미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통합한 사람 곁에 있을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정렬되기 시작한다. 당신은 그 이름을 몰랐지만 그 여운은 강하게 남았다. 그녀는 당신이 늘 살고 싶어 했지만 가는 길을 몰랐던 감정의 지도를 지니고 있는 것 같았다. 감탄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녀가 견뎌내는 에너지에서. 도피가 아닌 평화, 통제가 아닌 강인함. 그 조용한 일관성이 수많은 큰 행동보다도 당신의 무의식을 깊이 울렸다. 그녀는 자신을 들리게 하려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온전하게 존재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진짜 감탄은 그런 곳에서 자란다. 존재와 본질이 균형을 이루는 그 드문 지점, 단단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그 공간, 그리고 남자가 그것을 만나면 그의 영혼은 머리가 이해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챈다. 그녀는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당신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침묵의 가치를 알고 존재의 힘을 아는 사람처럼 당신 곁을 함께 걸었다. 그리고 당신은 모르게 변해갔다. 강요가 아니라 영감에 의해 진심으로 보인다는 감각을 처음으로 느낄 때 남자는 자신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그 변화는 섬세하지만 깊다. 당신은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하고 더 진실되게 말하게 되며 더 온전히 사랑하게 된다. 잃을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머무를 수 있다는 안전함을 느끼기 때문이다. 융은 말하곤 했다. 영혼은 자신에게 속한 것을 머리가 이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본다고. 그래서 아무리 이성을 동원해 합리화하고 설명하고 잊으려 해도 그녀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 사람이 아니라 감각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짠 그 진동으로. 당신은 그녀만을 사랑한 게 아니다. 그녀와 함께일 때의 당신을 사랑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대체될 수 없다. 당신은 관계가 그리운 게 아니다. 그녀가 불러낸 당신 자신의 버전이 그리운 것이다. 처음으로 가면 없이 무너져도 괜찮았던 그 남자. 그녀가 당신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그녀가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일깨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깨어난 이상 당신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당신은 자라면서 강해야 한다고 배웠다. 감정이 많은 남자는 약하다고, 취약함은 곧 실패라고. 그래서 방어를 익혔다. 숨기는 법을 배웠고 혼란 속에서도 괜찮은 척하는 법을 익혔다. 마음이 무너져도 겉으론 평온함을 유지하는 법을. 그러다 그녀가 나타났다.
그 고요한 존재감과 당신을 재지 않고 그냥 봐주는 시선으로, 그리고 당신은 조금씩 모르게 무장을 풀기 시작했다. 그녀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녀의 존재는 당신이 늘 방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당신의 아픔과 경쟁하지 않았다. 그림자를 없애려 하지도 않았다. 그저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온전히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을 뿐이다. 윤근 말하곤 했다. 남자는 아니마, 즉 감성적이고 직관적인 자기 자신과 통합될 때 완성된다고. 그리고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노력 없이 그저 존재함으로써 깨워냈다. 그저 존재함으로써. 그녀 곁에 있을 때 당신의 직관은 목소리를 얻었다. 당신의 감수성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신은 이해하게 되었다. 남자다움이란 감정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느끼되 길을 잃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 그녀와 함께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잊고 있던 것을 기억해냈다. 가치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 단지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기억이 깨어날 때 삶은 전환점을 맞는다. 자신의 아니마와 다시 만난 남자는 다시는 예전처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와 함께라면 당신은 자신의 결점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안전함을 가장하지 않아도 되었고 억지로 강해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되었다. 처음으로 당신은 방어 없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녀는 당신을 고쳐야 할 프로젝트로 보지 않았다. 그저 과정 중인 인간으로 봤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당신이 몰랐던 무게에서 당신을 해방시켰다. 당신은 처음 알게 되었다. 완전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 실수해도 존엄함을 잃지 않는다는 것. 확신이 없어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그녀의 눈길에는 판단이 없었다. 이해가 있었다. 말 없이 말해주는 존재. 리오는 지금의 모습 그대로 충분해. 그 감정적 공간 안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정렬되기 시작했다. 끊임없이 요구하던 내면의 목소리는 조용해졌고 당신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감각을 느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의 통합이라 불렀다. 드러난 약함이 아니라 받아들여진 강함으로써. 당신은 진짜 사랑이란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당신의 본질을 밝혀주는 것임을. 그녀와 있을 때 당신은 마음을 열면서 작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졌다. 그리고 이 경험은 모든 것을 다시 정의했다. 왜냐하면 남자가 마음을 열어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만나면 그것이 가장 진짜 자유라는 걸 깨닫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약속도, 변화도, 헌신의 말도, 게임도 없었고 말로 당신을 조종하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존재했다. 온전히, 고요하게, 흔들림 없이.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켰다. 그녀가 한 말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게 해준 감정 때문이었다. 당신이 있는 그대로 괜찮다는 감각. 실망시킬까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녀는 통제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자기 자신에게 주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평온함은 단단했고 그녀의 존재는 안정적이었다. 그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늘 되고 싶었던 남자의 모습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 급함은 없었다. 공간이 있었다. 숨 쉴 공간, 실수할 공간, 성장할 공간, 다시 느낄 공간. 윤근 말하곤 했다. 진짜 만남은 바깥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난다고. 누군가가 당신 안에 잠든 부분을 침범하지 않고 압박하지 않고 살며시 건드릴 때 그것은 단순한 열정이 아니라 계시이다. 그리고 그녀는 바로 그걸 가져다 주었다. 당신을 더 뚜렷하게, 더 온전하게, 더 진실하게 비춰주는 거울. 그녀는 당신 삶을 요구로 바꾼 게 아니라 존재로 바꾸었다. 그 존재는 말없이 말하고 있었다.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 당신은 준비되어 있어. 그리고 그녀가 떠난 후에도 그 존재는 남아있다. 왜냐하면 어떤 영혼은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 기억 속의 불빛으로 남는다. 가슴 속의 조용한 나침반으로 남는다. 당신은 그녀에게 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걸음걸이, 웃음, 드물게 집중해주는 경청에.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안다. 당신이 사랑한 건 그녀가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을 때의 당신이었다. 그녀는 당신 안에 잠든 부분을 깨웠다. 억지로가 아니라 너무나 진실되게 진동하는 에너지로 인해 당신의 영혼이 그 파장을 알아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노력 없이 지쳤던 자신 이전의 모습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단단해지기 전, 가면을 쓰기 전, 윤근 말하곤 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잠든 무언가를 깨우는 사람에게 반한다고. 그리고 그녀는 그걸 했다. 당신의 평온을, 당신의 명료함을, 당신의 의식 있는 감수성을. 그녀는 당신의 힘을 빼앗지 않았다. 그것을 정제시켰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나면 다시는 반쪽짜리 사랑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당신은 더 이상 소모시키는 강렬함이 아니라 지탱해주는 깊이를 원한다. 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드러내게 해주는 연결을 원한다. 그래서 그녀가 지금은 없더라도 그녀가 깨어나게 한 감정은 남아있다. 조용한 상기처럼 당신은 평화 속에서 사랑할 자격이 있고 서두름이 아닌 진실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만약 지금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여정을 알아봤다면 그 순간 깨어난 직관을 따르라. 이건 상상이 아니다. 당신의 정신이 진화할 공간을 요청하는 것이다. 댓글에 이렇게 적어라. 나는 아무도 조종할 수 없는 고요함이다. 당신이 느낀 것을 나누어라.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한 사람의 치유를 시작하게 할 수도 있다.